자, 이번 시간에는 산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산과 염기. 우리가 산과 염기의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과학 시간 혹은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면서 특히 유기화학에서의 산과 염기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 염기라고 하는 것, 사실 이걸 처음 정의한 사람은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레니우스가 처음 산과 염기를 정의할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아레니우스의 개념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에 이것이 H 플러스 이온을 내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온화가 일어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상당히 적은 양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물 분자 두 개에서 이러한 해리가 일어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물 한 분자가 이런 하이드로젠 이온과 이런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으로 해리된다 할 때에 이 물에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에 이 수소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 바로 그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 대괄호는 농도를 뜻하고요. 이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레니우스의 개념에서는 반드시 용매를 물로 쓸 때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물에 용해시켰을 때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 반대로 어떤 물질을 물에 용해시켰을 때에 OH 마이너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염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산과 염기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정의했던 산과 염기가 있어요. 이 브랜스테드와 로리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자, 수소이온,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핵에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것이 수소 원자죠.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잃게 되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은 양성자입니다. 그냥 양성자. 그래서 수소이온이라는 말과 양성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하고요. 이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양성자 주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로리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프로톤을 주는 물질, 프로톤 도너, 양성자 주계를 산으로 정의했고요. 이 사람은 염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은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즉 양성자 받게로 정의를 했어요. 즉 프로톤 억셉터,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톤 도너와 프로톤 억셉터, 양성자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산과 염기가 정의가 됩니다. 자, 한번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HCl, 우리가 잘 아는 염산이죠. 이 산이 물에 녹으면 여기서 H3O 플러스 이온을 내고 Cl-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아레니우스의 개념으로 정의를 해보면, 바로 이 HCl이 물에 녹으면 이 H3O 플러스 혹은 H 플러스 같은 거예요. 이것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이 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개념으로는 이 산 HCl에서 H 플러스를 물에게 주어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H 플러스를 주었으니까 산이고,
물은 H+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개념에서는 산과 염기는 산은 산이고 염기는 염기예요. 이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고 별개인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서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 즉 양성자를 주고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은 염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염기가 이 산으로부터 H+를 받아서 생긴 이 물질을 이 염기에 대한 짝산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그러고요. 또 이 산에서 H+를 잃고 난 나머지 이 Cl-를 이 산에 대한 짝염기,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염기 또 그거에 대한 짝산과 짝염기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정의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살펴봅시다. 자, 여기 HA,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을 쓸 때 HA라고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산은 H+를 낸다. 지금 그러니까 H가 들어가고요. A는 애시드, 영어 애시드의 첫 글자 A를 씁니다. 그리고 염기는 보통 베이스니까 B자를 써요. 자, 그래서 HA와 이 B가 반응을 하는데, 이 B에 보면 여기에 점을 2개 찍어놨죠? 이것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 뒤에 우리가 새로운 세 번째 정의, 루이스의 정의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HA에서 H+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A-가 생기죠. 이 B는 H+를 받아서 HB+가 생겨요. 이때에 이 HA에서 H+를 잃고 난 나머지를 이 산에 대한 짝염기라고 말하고요. 이 염기가 H+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 물질을 염기에 대한 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두죠. 여기 보니까 좀 유기화학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세트산인데요. 아세트산에서 OH-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H+가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이 생기면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H+가 이동했다. 이것은 H+를 주는 거, H+를 받는 거. 그래서 산과 염기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산에서 H+가 떨어져 나간 산에 대한 짝염기. 또 이 염기가 H+를 받아서 만들어진 짝산 이런 걸 말하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요. 물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했어요. 자, 물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면은 이때는 물에서 H+가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OH-와 그 다음에 NH4+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에는 이 물로부터 H+가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물이 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이 앞 슬라이드에서 물은 HCl 염산이 녹았을 때는 물이 염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물이 산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서는요. 산과 염기의 세기가 나오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더 강한 산과 더 약한 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산이 얼마나 강한 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산도 상수, acidity constant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Ka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로 이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수용액에서 산의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자, HA가 산이에요. 산이 물에 녹으면 A- 이 HA의 짝염기와 H3O+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평형에서의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평형에서 반응 물질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 물질의 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질의 농도를 곱한 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생성 물질의 농도의 곱이 분자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 물의 농도를 뺀 이 나머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Ka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산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Ka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산의 농도, HA의 농도 분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A-의 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값에서 자 KA가 크다라고 말하면 K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크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과 A-의 농도가 크다라는 말은 이 분자가 반응을 해서 이 물과 반응을 해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평형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응이 오른쪽으로 많이 진행됐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높아질 때에 바로 KA가 커지는 거고요. 이 K가 클수록 그것은 더 강한 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KA 값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한 값을 우리가 pKa라고 말을 하는데 이 pKa는 KA가 클수록 로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더 강한 산은 KA가 더 크고요. 이것은 pKa는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pK 값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것이 더 강한 산인지 더 약한 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할 거는요. 여기 지금 더 강한 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영어에서 stronger acid라는 말과 strong acid, 강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stronger acid 그러면 더 강한 산 그러니까 어감적으로 마치 굉장히 강한 산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영어에서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해서 둘 중에서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트롱거 애시드라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강한 산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스트롱 애시드, 위크 애시드, 강산, 약산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강한 산과 약한 산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 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H+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수소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아레니우스뿐만 아니라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에서는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는 더 그 개념이 확산된 거고요. 꼭 물이라고 하는 용매가 없어도 산과 염기가 정의되는 거죠. 자, 이쪽에 지금 보면 산이고요. 이 산에서 H+가 떨어져 나간 이 산에 대한 짝염기가 이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pK 값들이 쭉 있죠. 앞에서 pK가 클수록 더 약한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산을 보면은요, 위쪽이 약한 산이고 아래쪽이 더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HCl이 여기 보면은 pK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에탄올처럼 굉장히 약한 산은 16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이 더 강한 산이라는 말은 H+를 잘 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에서 볼 때에 이 산에 대한 짝염기, 자, 짝염기 이쪽에 있죠. 이 짝염기는 어떠냐? 이 HCl이 예를 들면 HCl을 한번 보면은 HCl은 강산이죠. 아주 강한 산이에요. 이것이 왜 강한 산이 되느냐 하면은 H+를 잘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를 잘 내주면은 잘 내주고 남은 이 Cl-가 이 산에 대한 짝염기인데 그 짝염기는 어떠한 염기냐? 짝염기는 H+를 잘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HCl이 워낙 잘 내주니까 Cl-가 다시 H+를 받지를 못해요. H+를 잘 받아야지만 염기로서는 강한 염기인데 Cl-는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약한 염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반대로 약산은 그 짝염기가 강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pK 값을 가지고서 어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반드시 더 강한 산으로부터 더 약한 산, 즉 다시 말하면 더 강한 산에서 더 강한 염기 쪽으로 H+가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아세틱 애시드의 산인데요. 이것이 OH- 하이드록사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이 아세트산에서 H+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아세테이트 이온과 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 H+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물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산이고 이것이 염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쪽이
이 산에 대한 짝염기, 그리고 이쪽은 저 산의 염기에 대한 짝산이 됩니다. 이때 이쪽 정반응에서의 산이 아세트산이고 pK가 4.76이고요. 이쪽 생성물에서 이것이 짝산이라고 했는데 그 짝산의 pK, 이건 물인데 pK가 15.74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두 개의 산의 pK 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pK는 작을수록 더 강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더 강한 산이죠. 그래서 이 더 강한 산이 반응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쪽 반응으로, 이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 정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산염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산과 또 염기의 짝산, 이 두 개의 pK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그 반응,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염기 예측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더 강한 산이고 이것이 덜 강한 산이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유기화학을 배우니까요. 유기화학에서의 산과 염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산, 염기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의 화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수소, 혹은 탄소 화합물에 결합된 수소, 이것들이 산염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 유기산이라고 말할 때는요, H+, 산이라고 하는 것은 H+를 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H+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 이것은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산들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산이에요. 예, 강한 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한 산이기 때문에 이 H+를 준다, 엄밀하게 H+가 아니고 H+의 성격을 띠는 그러한 수소가 있으면 이것이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메탄올이 있는데요. 메탄올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수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소는 산소에 결합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죠. 이 OH 결합에서 이 전자가 산소와 수소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좀 끌려간다 그랬어요. 유발 효과를 통해서 끌려간다 그랬죠. 끌려가게 되면 이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이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H+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의 이 수소는 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염기가 있을 때죠. 자, 여기 조금 아까 했던 아세트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소가 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pK가 4.76. 어때요? 메탄올보다 훨씬 더 강한 산이 되겠죠. 여기는 아세톤이 있습니다. 자, 이 아세톤에서는요, 이 수소들이 전부 다 탄소에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와 수소의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극성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수소들이 산성을 일부 띠게 되고요. 이 pK가 19.3. 사실은 여기서 가장 약한 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약한 산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염기. 자, 유기염기가 있는데요. 유기염기라고 하는 것은 H+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H+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걸 받으려면은 뭘로 받죠? 우리는 손으로 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자는요. H+를 받는다. 그럼 받을 때 뭐 손이 없지요. 그럼 뭘로 받느냐? 자, H+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쌍으로 받아야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염기는 고립전자쌍을 가진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여기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메탄올의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여기 아세톤에도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산소나 질소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H+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이것이 얼마나 강한 염기냐? 사실은 굉장히 약한 염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염기가 고립전자쌍을 가진다. 지금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이 H+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전자쌍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전자쌍이 있는데 전자쌍이 있으면 이것이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염기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산염기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루이스의 산염기 잠깐 보겠습니다. 루이스는요, 세 번째의 산염기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루이스가 말한 산염기는 어떤 거냐면은 전자쌍, 예, 전자쌍이에요. 일렉트론 페어를 줄 수 있으면은요, 예, 이것을 염기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그럼 전자쌍을 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전자쌍을 받으려면은 전자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은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야 됩니다. 비어있는 오비탈. 자, 이런 빈 교도함수를 가지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루이스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일렉트론 페어 억셉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는 전자쌍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산염기를 정의했어요. 이것이 좀 더 확장된 이러한 산염기의 개념이고요. 이 루이스의 산염기가 되면 이제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 넓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HCl이 산인 이유, HCl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낸다. 그래서 이건 아레니우스 개념에서의 산이었죠. 또 HCl에서 H 플러스가 물로 이동을 해서 H 플러스를 준다. 그래서 산이다. 이거는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산염기였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지금 보면요, 물에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 HCl이 받아서 이것이 산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루이스의 산이고, 물은 반대로 전자쌍을 주어서 루이스 염기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건 H 플러스가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트리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알루미늄의 휴각 전자가 6개밖에 없고 2개의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화합물에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자쌍을 이쪽 알루미늄 쪽으로 전자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러한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전자쌍을 주는 물질과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 생기죠. 전자쌍 주는 물질을 루이스 염기,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루이스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한 AlCl3도 루이스 산이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루이스 산이 여기 있는 보론 트리플로라이드라고 하는 BF3입니다. 이렇게 붕소가 들어있는 물질들은요, 붕소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가 부족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대표적인 루이스 산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 다이메틸 이서, 여기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이 전자쌍을 주어서 이것이 루이스 염기, 이것이 루이스 산이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루이스 산인 이 BF3의 가운데 붕소는요, 파란색이죠. 전자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다이메틸 이서의 이 산소가 있는 여기는 빨갛죠. 여기는 전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많은 쪽에서 전자가 없는 쪽으로 전자를 주어서 결합을 한다. 자, 이것이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자, 화살표에 화살표 꼬리가 있는 원자에서 화살표 머리가 있는 원자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특히 전자쌍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끝에가 이게 여기서 이제 머리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화살표와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자 한 개가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전자가 2개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자 쌍이 이동하니까 2개, 바로 이러한 화살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이스 산의 예로 몇 가지 한번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무기산들도 있고요. 여기는 유기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들도 루이스 산이 되고요. 또 이런 금속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루이스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고요. 반면에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소라든지 혹은
황이라든지 질소가 있는 그런 화합물들은 바로 이러한 원자가 전자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어떤 것이 산이고 어떤 것이 염기로 될 수 있나, 이런 책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